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사실은 1 학기 중간고사 범위고요. 그래서 메인 첫 번째 우리가 시험 보게 되는 문법 단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제대로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의문은 아까 얘기했어요.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고 간단하게. 같고 변동은 바뀌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 의문의 변동이 발음 규칙이나 표기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발음이나 표기할 때 변해요. 변화는 과정 요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요. 의문의 변동은 사실 여기 줄표에 신경 안 쓰고요. 여기 밑에 다 공간이 있죠. 의문의 변동이라는 거는 유형이 4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유형의 4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첫 번째 교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교체. 이 교체라는 거는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거야.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 예를 들면 즉 물이 있어요? 그럼 걔는 국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기억이라는 애가 단순하게 뭐로만 바뀐 거야? 이응이라는 아이로만 바뀐 거야. 그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수에, 의문의 수에, 그러니까 교체가 일어나고 나서죠. 변동이 일어나고 나서 의문수의 변화가 없어요. 의문수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그러면 종류는 뭐냐? 종류는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종류 보이죠? 지 그다음에 기음화, 유화, 그다음 국외음화, 된소리 대기, 그다음에 반모 요런 애들이 교체에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뭔지 이제 다 배울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으면 축약이죠. 축약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서 발음되는 현상이야. 줄어드는 현상. 발음이 아니라 표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음운수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운이 하나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축약에 해당하는 종류는 거센소리 대기, 거센소리 대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축약 탈락이 있습니다. 탈락은 하나의 음운이 두 음운이 만나서 하나의 음운이 탈락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하나가 없어지는 거지. 음은 하나가 줄어들어요. 이게 축약과 탈락의 공통점이야. 이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탈락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종류가 거기 보기에서 보시면 일단은 탈락의 자음 탈락 있네요. 모음 탈락 있고 그다음에 요 정도 있네요.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요 정도.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종류가 여러 개야. 자음 탈락도 리을 탈락이냐, 시우 탈락이냐, 히읗 탈락이냐, 모음도 으 탈락이냐 종류가 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첨가가 있어요, 첨가. 첨가는 하나가 느는 거죠.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거야.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의문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의문의 수가 늘어나겠죠? 지 밑에다 쓰시면 돼요. 선생님 종류가 없어서. 종류는 그러면 밑줄에다 계속 쓰세요. 종류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있냐 여기서 니은 첨가가 있어요. 니은 첨가. 여기는 지금 없네 종류가. 니은 첨가랑 반모음 첨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다.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 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무척 많겠죠. 그지? 자 요렇게 유형 4 가지에 대한 정리는 끝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문의 수를 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밑에다 좀 필기를 쭉쭉 해 볼게요. 그래서 의문의 수가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첫 소리 이응이요.
얘를요 절대로 세지 않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가 있어요? 아가 있어요? 그냥 아가 있어요? 발음 변화 있어요? 발음 변화가 없죠? 그럼 결국 이응은 소리에,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쉽게 더 말하면 뜻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의문이 아닌 거죠. 의문의 기능을 못 해. 그럼 선생님 이 첫소리 이응 왜 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 아랑 이가 있어요. 아이를 쓰고 싶어? 그때 어떻게 근데 성질 급한 사람들 막 필기체 다르잖아? 바로 옆에다 이렇게 써 버려. 하나안두 그러면 안지, 엔지 글자의 혼동이 와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모음의 형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쓰라는 거지 얘가 무슨 음가, 소리의 어떤 그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이응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첫 소리 이응은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얘는 장식용 동그라미인 거야. 소리가 아닌 거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문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무조건 첫 소리 이응을 지우고 시작해. 지우고 시작해야지 그게 답인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해보면, 또 하나 해보면, 여기서, 아,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뭐냐면요. 받침 이응은 세는 겁니다. 받침은 음가예요. 받침 이응은. 그래서 여기다 슬러시하고. 받침 이응은 의문의 수로 센다. 얘는 의문의 기능을 해요. 아랑 앙이 있어요. 소리가 다르죠?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뜻을 구별하는 음가가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잖아요. 그때 이응은 뭔 거예요? 받침인 거야. 다른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모음의 음운의 수를 세볼까요? 수를 세보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첫 소리 이응을 지워야 돼. 라고 쳐요. 지워. 그지? 그리고 또 문제가 있죠? 월을요, 워 하나로 셀래요? 아니면은 우랑 어로 나눠서 셀래요? 어떻게 할까요? 워 하나로 세는 겁니다. 니은 있죠? 시옷 있어요? 우 있죠? 우가 있죠? 받침 이응을 세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중에서 첫 소리 이응 안 세니까 모음 이만 이렇게 세는 거예요. 총 6개의 의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개념 뭐다? 첫 소리 이응은 빼고 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이게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살짝 하고 나오게 빼려고 하는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받침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받침이 홑받침이라는 게 있어요. 홑받침. 그러니까 받침이 한가인 거죠? 자음이 하나인 거죠? 요런 홑받침. 홑받침 아이들은 받침이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쌍받침이 있어요. 쌍받침은 받침이 된 소리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받침이 된 소리 된 경우는 두 개밖에 몰라요. 쌍기역하고 쌍시역. 이렇게. 그래서 콧받침하고 쌍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받침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겹받침이라는 게 있어요. 받침. 그러니까 자음이 두 개인 받침인 거야. 예를 들면 리을 기역, 그지? 리을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 요렇게 있어요. 요거 발음 어떻게 해요? 읽다가 맞는 발음이에요. 읽다가. 그죠? 그러면 리을 기역 중에서 기역으로 발음 났으니까 받침이 분명히 자음이 두 개인 거야. 얘네는 자음 두 개로 쳐요. 자, 그리고 된소리는 음운의 수가 하나입니다. 된소리 음운의 수 하나예요. 된소리 밑줄하고 음운의 수가 한 개로 치는 겁니다. 된소리. 자음 분류표에 쌍비읍, 쌍디귿 다 하나로 써요. 그지? 근데 겹받침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로 세는 거야, 자음을. 알겠죠? 자음이 두 개고 여기도 쓸까? 음운의 수가